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입주 물량은 25개 단지 총 16,667가구로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입주 시장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은 전달 대비 73%가 줄어들고 경기는 지난달과 비슷한 5,115가구가 입주하고 인천은 2개월 연속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지난 23일 KB부동산 리그온이 12.16 대책 전후 3개월 대비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조사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다수인 인천과 세종은 각각 41%, 32%씩 거래가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15년 65.3%에 10만 2,630건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72.4%에 12만 5,071건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월세 비중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2016년 50.1%에서 2019년 38.7%까지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입주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요, 기존 주택의 매각이나 잔금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상 입주가 불가능한 세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5 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짧게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013-3366에 0110번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의 꿀팁 전해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 통해서 소장님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슈로 정신없었던 3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오늘 강의 통해서 2020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20년도 1사분기의 부동산 시장, 그 전에 변동 사항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통계입니다. 한 주간의 또 매매 또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특히 이제 전년도부터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를 보시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또 가겠는가도 예측이 됩니다.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조금씩 상승할 가격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2월까지입니다. 지난달까지고요. 기준은 2019년도 2월부터 그러면 2020년도 2월이니까 딱 1년간이네요. 1년간의 전국적인 현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토지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부터 매매 가격, 이제 토지 가격은 거의 변동 사항이 없고요. 거기 봤을 때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는 같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저점을 다시 찾았냐, 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작년 2월 달과 올해 2월 달 비교했을 때 집값은 무조건 올랐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더욱더 심하죠. 그래서 현재 전세와 현재 월세, 전세와 이제 매매 시장 같은 1.74와 0.91%가 이제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전년도 대비 1.74%, 또 전세 가격과 또 0.91%의 매매 가격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은 토지 가격은 그대로이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좀 동반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도 현재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이나 그와 동반해서 전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폭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47%와 1.49%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급격하게 가격 하락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어딘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4구로 보게 되면 2019년도 2월부터 해서 현재 딱 1년이죠. 같은 도표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고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변동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은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이 조금 얼어붙다 보니 당연히 임대, 그중에서도 전세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올 현재 2, 4분기, 3, 4분기부터 해서 계속 이사철을 앞두고 변화가 생기는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년간, 이게 3월 25일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 안 된, 2019년도 3월 25일부터 2020년도 2월 24일까지 거의 1년 정도로 봤는데요. 거의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과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매치가 됩니다. 현재 아래쪽 부분과 현재 위쪽 부분 봤을 때는 매매 가격 지수가 이 푸른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세 가격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매 가격 상승률을 따라서 이 폭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계속 밀어올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매매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올 현재 남아있는 시장 또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2019년도 12월 달에 강력한 대책 나왔죠. 9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9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12월 달도 마찬가지, 12월 달은 거의 변동사항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2월 달에도 현재 추가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그건 조동적 지역 대상을 더 포함시킨 내용과 가격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더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시고요. 소비자 심리는 어떤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제 1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등락을 반복하는 게 당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전년도 특히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2월 달까지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르겠구나. 지금 사면 큰일 나겠구나가 아니라 현재 여유가 되고 좀 능력이 된다면 주택을 빨리 취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100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시장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전망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죠.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는 주택, 그중에서도 전체적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연립과 단독이 있을 텐데 어떤 상품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냐? 아파트겠죠. 아파트 값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 실제적으로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을 다시 찾았다는 거는 그대로다. 가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립, 단독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 40평방미터 이하, 12평 미만이냐 아니면 40평대 이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 매매 가격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가 보여지는 가격 지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미있는 거는요. 135평방미터 초과 40평 이상 되는 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가장 작다는 소형주택 40평방 미터 이하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위주로 현재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3, 4인 가족, 다인 가족 또는 현재 집을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택에 찾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비중을 봤을 때는 그만큼 현재 비중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세 가격도 똑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집을 현재 전세를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현재 집을 빼서 다시 이사를 갈 동안은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요들을 다 합쳤을 때 결론적으로는 대형 평수들이 전세 가격 지수도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대형 평수가 요즘에 재미가 없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앞으로도 시장은 중대형 평수가 조금 더 인기를 더 끌 수도 있을 가능성도 크다. 왜 그러냐? 공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택들이 그만큼 이제 시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소형주택 위주로 이제 건축회사에서 이제 건설사에서는 소형주택 위주로 이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이제 전체적인 평균적인 재건축 가격입니다. 수도권이라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된 거죠. 그랬을 때 강남 4구까지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작년부터 딱 1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54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도권 재건축 가격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 서울이 5,054만 원. 그게 1년 만에 5,6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에서 5,978만 원, 거의 6천만 원대, 거의 700만 원 이상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 경기나 아니면 인천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605만 원에서 624만 원 아주 소폭으로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현재 서울 지역, 특히 강남 4구, 그다음에 경기 지역, 이 지역으로 현재 수요가 많이 집중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수도권의 평균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주택과 아파트 연립 단독으로 나눠지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 5,9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증금이.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정도. 평균 이제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입니다. 연립은 3,200만 원, 그다음에 단독은 8,100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 보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짧은 기간, 한 주간이기 때문에 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딱 일주일간 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3월 9일 그 전주에 대비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0.17까지 올랐고요. 수도권 지역도 0.28에서 0.29. 지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지수는 매매 수요가 전세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은 0.04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도권 지역은 현재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로 돌아서지 못하는 수요들이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셔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2020년도 이제 3, 4분기, 3분기 남은 동안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소형 평형대 주택이 인기라고 하니까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바로 만나볼게요. 기호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정보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참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춘 원룸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위치가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는 테헤란로 바로 주변이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입니다. 당연히 상업지에 있는 물건이고요. 실제적으로 토지 가격이 월등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부분도 있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죠. 테헤란로의 역삼역과 선릉역, 강남역 연결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 역삼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 이면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봤을 때는 이제 강남역이 또 현재 신분당선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연장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이렇게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직장인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테헤란의 업무지구로서의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또 국제로 복합지구가 우측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같은 노선의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도 같이 잡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투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주변이 어떤 형태의 직업군들이 발달했는가 봤을 때는 테헤란로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포진하는 그런 어떤 직업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강남과 역삼 지역이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수요가 현재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그 주변의 편의설이야 당연히 강남역 주변으로 대형 상권이라든가 주변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거기에 또 종합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인프라는 이미 다 갖춰진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과 연결된 지역들, 특히 이제 황금 노선 2호선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주변이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좋은 지역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유일할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오피스텔들, 멀게는 2012년도에 준공된 물건들부터 해서 쭉 가격의 그래프를 지수,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현재 유지가 되다가 다시 오르는 강남의 유일한 형태. 실제적으로 강남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업무타운 활성화 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주변 현재 가장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르네상스 호텔 복합부지 사업인데요. 거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이렇게 두 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현재 공개공지를 이용을 해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들, 기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전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업무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와 숙박이 연결되는 두 동의 건물이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욱더 직장인들 구성을 더욱더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삼성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착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이미 허가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룹 통합사업 외에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들어서고요.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같이 개발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GTX부터 해서 교통노선 확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역 주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 복합지구와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만 보더라도 이게 같이 개발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까지 현재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은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들의 용도 변경 또는 종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그 주변 임대 시세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6평대부터 8평대까지 분리형 원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예상가는 현재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에서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아주 고액입니다. 대출도 월등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거의 전세 투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4,900만 원에서 9천만 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의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당연히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에 수요가 풍부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큰 집에 살 이유가 없죠. 직장인들 특히요. 또 서울 최대의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돼 있고 시세 차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임대 수익과 투자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최다 밀집 지역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량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더 좋아질 지역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상가 유형을 가져오셨습니다. 상가의 시세 만나보시죠. 약 4억 원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두 번째로는 상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한 게 상가인데 저희 서초구 서초동 바로 가볼게요. 네, 이번엔 강남대로입니다. 테헤란로와 십자로 교차하는 가장 업무 시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죠. 그중에 초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이고요. 도보로 약 1분이 걸리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소유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죠. 교차하는 지역이죠. 그 중간에 강남역이 있고요. 양재역과 그 강남역 사이가 실질적으로 걸어서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거기에 양재역에서 도보를 한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서초와 시까지 차량으로 한 3, 4분. 그렇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주변이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주거 상업지역 복합시설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에 또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요. 또 GTX 신호선 확정된 노선이 이제 삼성역 다음역으로 양재역을 또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의 투자 가치까지 있다 보셔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대로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 거기에 우측에 대치동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강남권과 서초권을 연결하는 강남대로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부동산의 입지가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부 어떤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관련된 또 대기업들 또 KT, LG까지 그 주변에 굉장히 빼곡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그 주변에서 강남역세권 마지막 재건축 사업 지역인 우성과 신동아, 무지개 5천 세대가 현재 변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거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주거와 상업 또 업무와 또 어떤 편의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과 밀집 지역이죠. 그 주변이 양재역과 강남역 주변에는 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큰 대로변에 거의 대부분 높은 고층 빌딩에 다 업무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이용한 또 상권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철역과 멀게 되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분당 걸리는 거의 40초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편의시설이야 그 주변의 마트라든가 강남권역과 현재 양재권역에 있는 부분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은 백화점 시설부터 관공서 또는 현재 종합병원까지 포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을 또 사람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양재 역세권 개발은 1, 2, 3, 4지구 4개의 지구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1차 지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서초구청 또 양재 전화구 일대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개발되는 사업이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면서 현재 청사 외에 뭐 다른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양재 IC 주변에는 업무시설도 현재 확충되고 있다. 서초구에서 가장 큰 단위 면적을 자랑하는 100만 평 규모의 개발이죠. 그렇게 양재 근린공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는 현재 화물 터미널 또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시설, 연구원 전문 연구원과 일반 직장인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생산 유발효과, 고용 창출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어떤 가치 상승하는데 견인차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을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리셨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A노선과 C노선, B노선 확정된 노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철역 개통은 실제적으로 개통되기 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곧 시작해서 뭐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 기간 안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4억 원부터 5억 9천만 원까지 굉장히 저렴하죠. 상가나 사무실이고 입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고요. 임대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에서 1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출 금액도 큽니다. 3억 3천만 원보다 4억 7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정말 1억 원도 채 안 들어가는 정말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직장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으로 해서 임대료가 또는 현재 상업 행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노려볼 만한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에 현재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승역 3호선과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특히나 가격이 저렴한 상가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미래 가치와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1대1 전화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보유 물건 권리 분석 및 향후 전망이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대1로 전화로 상담을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외출이 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요. 집에서 편안하게 부동산 살펴보시라고 고경재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정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또 좋은 부동산을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지역 함께 가볼까요? 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 지역과 그리고 강동구 길동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들이 상당히 높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시대인데요. 자,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면 앞으로는 수수료를 내야 할 그런 시대가 맞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은행에 맡겨둔 돈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꺼내서 우리가 실물 투자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의 돈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오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강서구 쪽에서도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입지 좋은 곳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방화동 정확히 어디쯤일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지역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신방화역이죠.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화상역도 도보 7, 8분 때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도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삼각지대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바로 남부 순환도로 가까이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림픽 대로랄지 강변 북로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학군도 좋습니다. 자, 이 매물지 바로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재래시장들, 우리가 신공항 시장이랄지 그리고 방신시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는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환경이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지축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 보타닉공원 약 15만 평 가까운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카이 공원이랄지 치연산, 개화산, 강서 한강공원까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해서 운동하기 좋고 힐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도 참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통 환경이 편리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출퇴근하시기 아주 유리하겠고요. 학군이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에도 좋은 지역일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도 있다고 하셨어요. 개발 호재 두 개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지역이 현재 서울시 25개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제 강서구 지역이 송파구를 제치고 1위 지역으로 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된 어떠한 단독이랄지 다가구, 다세대 이러한 연립들이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로 변모한다면 분명히 그 주변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도로가 크게 넓어지고 그리고 공기가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거의 가치, 조망권, 그다음에 녹지축들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화 뉴타운 사업은 현재 2구역 그리고 3구역, 5구역 그리고 6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서 조합은 동의서를 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해서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랄지 관리처분 인가 계획들을 통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까지 확보된 그러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4개의 구역들이 아파트로 변모됐을 때 그 주변의 가치가 커지고 그리고 이 노후주택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약 4,300여 세대 가까운 그런 아파트로 바뀜으로 인해서 주거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는 그런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주 수요 또한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곡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들 수가 있겠죠. 자, 2008년도에 지정을 해서 2005년도에 기업들에게 우리가 토지를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마곡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대기업 LG랄지 롯데, SO일, 넥센, 그리고 코오롱 등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가 건설 중에
있는 지역이 바로 마곡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의 부지는 약 100만 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넓은 그러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곳에는 이미 아파트들이 약 10,000여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 아파트 30평대 기준만 하더라도 현재 호가가 13억대 육박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보타닉 공원 약 15만 평이라는 그러한 공원, 호수, 생태 하천, 식물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벌써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우리가 들어오는 직장인 수요만도 약 16만 5천 명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곳에 인한 유동 인구만도 40만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임차 수요를 확보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5년까지는 꾸준히 개발되는 곳이고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통호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작년에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설 중인 대곡 소사선이 있습니다. 이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 정도면은 이제 개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히 서울 서남부,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북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북부 지역으로는 특히 지하철 3호선이랄지 경의 중앙선, 그리고 2023년에 개통 예정인 GTX A노선까지도 이용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남부 쪽으로 이동한다면은 김포 소사선, 소사 안시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부천에서 1호선까지도 환승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큼직큼직한 호재들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곳이요, 마곡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또 뉴타운 소식은 이곳에 살기가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곳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에요. 시세가 과연 얼마 정도나 될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인데요. 자, 이 지역은 굉장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동에 40세대로 지어진 그런 투룸입니다. 자, 가격은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면 자,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우리가 강서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이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가격대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이 지역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곡 산업단지에 있는 직장인 수요, 그리고 김포공항의 수요, 그리고 우리가 상암 DMC랄지 여의도 금융지구까지도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그리고 내년 정도면은 대곡 소사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사업성이 자꾸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희소 가치까지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로도 그리고 투자의 용도로도 아주 매력이 있는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주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의 길동인데요. 5호선 길동역 주변에서 방 2개 짜리 다세대 주택 이번에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천5백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강동구 길동의 투룸 다세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과 가까운 지역인 것 같은데 길동은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강동구 길동 지역입니다. 자, 이것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입니다. 예, 도보로 약 3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정거장만 이동한다면 바로 천호역이 있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천호역 주변에는 우리가 백화점이랄지 그리고 마트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노대오거리랄지 재래시장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현대아산병원, 강동섬신병원 그리고 보훈병원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병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사자들을 우리가 수요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까이에는 어떠한 세무서랄지 강동세무서 그리고 구청 등 그러한 관공서들이 다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공무원 수요도 넘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잠실 업무단지랄지 그리고 문영법조 단지 그리고 강남, 테헤란 그런 업무단지들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가 강나루 생태공원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아차산, 그리고 용마산, 그리고 올림픽공원, 그리고 길동 자연생태공원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 환경도 그런 쾌적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 이러한 빠른 고속도로망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안에서 가장 번화한 천호동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 인프라 매력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호재 역시 함께 좀 묶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동의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길동의 어디에도 재정비 촉진 지역, 특히 천호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약 4개 구역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이주 수요도 맞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천호 1구역 재정비 촉진 지역, 그리고 천호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요.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0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4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 4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제 이주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이것도 약 4천여 대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단지 조성입니다. 서울 동부권에 이러한 업무단지가 3개가 들어서는데요. 이미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랄지 올림픽 대로와 맞닿아 있는 곳에 상업 고덕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약 7만 1천여 평의 그런 면적 위에 우리가 상업시설이랄지 업무시설, 유통시설, 그리고 호텔, 컨벤션 R&D 센터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기업들에게 많이 토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2022년에서 23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완성됐을 때 직장인 수요가 약 3만 8천여 명의 그런 직장인 수요가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9조 5천억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이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예각순환도로 바로 상일 IC 지역입니다. 상일 IC 지역에 이미 강동 첨단 업무단지죠. 자, 이것은 2015년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곳에 44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현재는 이곳에 16,000여 명의 그런 직장인 수요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1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맞은평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련 그러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약 2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직장인 수요도 약 15,0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강동구가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강동구의 인구가 약 10만여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2024년 정도면 서울 25개 구 중에 세 번째 우리가 송파구, 강서구, 그 다음에 강동구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가 교통 호재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자, 1단계는 구리입니다.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22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서 세종시까지는 우리가 올해 착공을 해서 2024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새롭게 건설됐을 때 이곳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 지역이랄지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크게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호재가 아니라요. 정말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재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시세 반영도 빠를 것 같은데요. 강동구 길동의 투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의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28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 채광 이런 것들이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우리가 미래 가치가 높고 자덕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할 만한 지역으로 강동구 길동 소개를 받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길동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적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시세 차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업무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동 첨단 업무단지랄지 문정동의 법조타운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 들어오고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형으로서도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으로 강동구 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렇게 소액 투자할 만한 부동산 어디 있는지 찾고 싶으시다면 무료 1대1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1대1 무료 상담 딱 5분까지만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채워주신 고경지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